지난해에는 수출로 어렵게 벌어들인 돈이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갔고 새해 들어서 보면은 생산이라든가 소비 투자 모두 증가율이 그렇게 신통치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경제브리핑 박장범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경기 흐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분석했는데 생산과 소비, 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 상품의 생산이 부진했고 지난해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소비도 연말에 다시 꺾였습니다. 특히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투자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가 더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품 수출은 비교적 잘 됐지만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로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여행 수지는 지난해 12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여행으로 쓴 셈이 됐습니다. 올해 역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20억 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소득과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천 가구를 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상위권 11개 대학 진학률은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 개인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11% 정도로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보다 4%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사교육 열풍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온 무사고 운전자분들, 올해 보험료 고지서 받고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보험사들이 7년 이상 장기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올해부터 9% 정도 올린 데다 지난해 두세 차례 단행된 기본 보험료 인상분까지 누적되면서 최고 20%까지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다음 달부터는 기본 보험료가 최고 7%까지 또 오를 예정이어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은 이래저래 커지게 됐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이유식과 초콜릿 먹을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보건 조사 결과 알레르기 방지 이유식 10개 제품 가운데 3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우유가 검출됐고 초콜릿 5개 제품과 과자 6개 제품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땅콩이나 계란이 검출됐지만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식품 첨가물에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거의 모든 아파트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소득을 감안해 대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온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가 확대되는 셈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득 산정이 어려워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산둥 지역 간의 항공 운항이 자유화되면서 항공사 간 항공료 할인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의 덤핑 공세에 맞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중국 다롄, 칭다오 등 일부 노선의 왕복 항공권 값을 한시적으로 10만 원대 초반까지 크게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 제주 왕복 항공권보다 싸졌는데요. 이런 초특가 항공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한정 상품이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는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경제브리핑 박장보입니다.